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한원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지현입니다. 자, 2025년 6월 4일에 치러진 2026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지구과학원 그리고 지구과학2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 모의고사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앞으로 고생 더 해야 하는 거.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만, 지금껏 여러분들이 해왔던 공부 양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더 집중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하지만 쫄지 마시고요. 까짓거 이악 물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총평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이야기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구과학1, 지구과학2 모두 짤막하게 총평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지구과학 1, 2 출제 난도는 중간 정도보다 조금 더 높게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쉬운 문제는 되게 쉽게 출제가 돼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꽤나 어렵게, 그리고 조금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알다시피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의 출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편인데 역시나 그렇게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을 잘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 다 N수생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풀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드릴 말씀은 이제 특히 재학생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3월, 5월 학력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때 계속 경고했었는데, 학력평가 출제 난도로 수능은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모든 학력평가 문제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유달리 올해 3월, 5월 학력평가 지구과학원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5월 달에 지구과학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쉬운 난이도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익숙해진 분들이 이번 6월 모평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등에 땀이 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나름 혹독하게 훈련시켜드린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들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본론 들어갈게요. 지구과학 1부터 총평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거 생각해야 될 게, 실제 출제 난도가 정말 비슷해도 11월에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랑 6월 초에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달라요. 오케이? 왜? 아직 6월이면 완벽하게 몸 상태가 끌어올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소리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 어떤 완벽한 훈련과 트레이닝이 된 분들이 아니라면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법한 구성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신유형 문항, 새로운 자료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풀 때 우리가 써먹었었던 개념 원리, 암기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 그것들이면 다 풀려요. 뭔가 신유형 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뭔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꽤나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는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후반부 문항을 풀 땐 조금 애를 먹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지. 어렵게 느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어렵네? 아니지. 원래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야. 수능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조차 편안하게 풀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평가 모의고사를 풀었잖아, 지금. 시험 보고 왔잖아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었을 때 그 따끈따끈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증발되어 버리기 전에 해설 강의 올라가면 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설 강의를 즉각적으로 촬영해서 빨리빨리 올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 해설 강의를 바로 듣고 문제를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또는 와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 보기 전에 뭐 실제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물론 채점해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험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을 해서 새롭게 시간 재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 풀었을 때 그 느낌과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봤을 때 느낌이 사뭇 다르거든. 처음에 그 낯설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이게 문제들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낯설음이 조금만 다 한껏 풀면 싹 벗겨져도 생각보다 문제들이 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해설 강의 올라가면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 강의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야 필수. 필수. 모든 문제 꼼꼼하게 해설을 다 해드리니까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꼈던 분들은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잘 들어. 우리들이 해왔던 공부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분량, 정말 다양한 문제, 꽤나 어려운 내용들, 고난도 문제 충분히 많이 풀고 연습을 했었거든. 그래서 진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게 그만큼의 지금껏 이 6월 모평 이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었던 커리큘럼 내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또. 아시겠죠? 지금 제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각 문제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설 강의 꼭 들어주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단원별 출제 문항, 각 단원별 출제 문항수는 크게 특이점이 없습니다. 매번 이런 정도로 출제가 돼요. 초반부에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14번, 15번은 아주 간단한 수준의 계산을 하면 답이 찾아지는 그런 문제. 13번 같은 경우는 별의 진화, 과정, 내부구조, 에너지원 등등과 관련된, 헬륨, 중심액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비에 대한 자료는 이제 처음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연습 많이 했잖아. 별거 다 했잖아요. 이거 쉽게 풀어내야지. 제가 생각할 때 16번 문제. 16번 문제에서 꽤나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원 은하, 나선 은하의 특징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질문 자체는 이전에 계속 나왔던 질문이에요. 단 제시된 자료가 A 그래프랑 B 그래프 어떤 게 나선 은하고 어떤 게 타원 은하인지를 구분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10억 년 전의 포인트만 잡혀 있을 뿐 120억 년 전 현재가 어떤 지점인지 제시가 안 되어서 즉 시간이 경과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조금 문제 풀 때 헤맸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합니다. 자, 16번 정답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네 번째 페이지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동안 우리에게 소개됐었던 기출문제들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도 17번은 보는 순간 답이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8번 문제도 이제 최근 이런 유형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 변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유형인 거 자주 말씀드렸고 많이 연습했는데 자, 사실 이 문제도 디귿북에서 조금 헷갈려 했었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설명 다 드리기엔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가소팽창, 감소팽창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풀 때는
시간에 따라 팽창 속도가 변화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디귿 보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찾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자세한 건 해설 강의에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19번 문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현상이 나타날 때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 지속 시간 등을 가지고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율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근데 이 개념은 평가원 수능 기출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했냐 안 했냐? 많이 했지. 왜? 해당 개념을 EBS 연기교재에서 항상 다루고 있었거든. 그래서 매년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아직까지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긴 합니다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출제가 됐네요. 근데 생각보다 19번 문제는 가볍게 풀려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자 20번이 이제 나름 그래도 임팩트 한번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20번 문제가 조금 이제 무게감 있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해설강의 꼭 봐주시고 문제 조건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 왠지 느낌에. 그래서 화성암 PQ가 있고 방사성 원소 XY도 있고 막 이거 우리가 연결해서 찾아야 되고 등등. 근데 이 문제도 복잡해 보입니다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적용시켜야 할 개념 원리는 다 똑같아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해설 강의에서 확인해 주시고 단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에 X축, Y축이 X의 처음 함량분의 X의 자원수 함량, Y의 처음 함량분의 Y의 자원수 함량으로 나와 있는데 요것을 X의 함량분의 X 자원수 함량, 즉 모원소 함량분의 자원수 함량으로 잘못 보고 문제 풀다가 문제풀이가 저기 산꼭대기로 올라간 분들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있다니까. 분명히 잘못 보고 푼 친구들이 있다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모의고사잖아. 연습하는 거잖아. 실수할 거라면 지금 실수하는 게 낫고, 틀려볼 거라면 지금 틀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험치를 쌓아서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험 보러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절대 점수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이어서 지구과학 2로 내용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2는 최근 출제됐었던 모평 수능 통틀었을 때, 나름 이제 6월 모평 치고는 조금 난도 있게 출제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심화 선택인 2 과목의 출제 난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에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 컷이 30점대였었던 적도 있었어요. 1등급 컷이 38점인가?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2 과목이 조금 이제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었던 와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다수 들어있었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꽤나 이제 잘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거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되죠. 물론 초반부에 있는 몇몇 문제들은 상당히 쉽게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알다시피 1, 2, 3단원은 조금 암기가 강조가 되고 4단원 해수운동과 순환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나름 역학적인 원리, 식, 유도, 계산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단원, 5단원의 문제들은 조금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6단원, 7단원이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알다시피 6단원, 7단원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 그냥 전체 출제 난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제 9월 모평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대충 윤곽이 잘 잡히죠. 이거 대충 공부해서는 안 돼. 2 과목은 진짜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역시 해설 강의 꼼꼼하게 보시면서 각 문제들을 풀 때 어떤 그닥 크게 새롭지 않은 과거 기출문제를 풀 때 써먹었었던 그런 개념 원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서 답이 찾아지는지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 문제를 보면 어떤 건 이거 뭐야 나한테 지금 어쩌라는 거지? 이거 대체 이걸 어떻게 찾으라는 거지?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 안 풀리는 거면 출제가 안 되지. 그치? 몇몇 포인트를 딱딱 잡으면 그 답이 보일 수밖에 없는, 찾아질 수밖에 없도록 출제가 된 것들이니까 그런 맥을 잡는 그런 연습들을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더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문항수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전범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 정도로만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자, 그럼 이제 지구과학 1, 2 전체 총평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학습 방향 뭐 뻔하죠. 대충 공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지난 3월, 5월 학력평가 그 출제 난도에 길들여지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 6월 모평의 출제 난이도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보다도 조금은 더 빡빡하게 준비를 하고 수능시험 보러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오주 모의고사랑 뭐 베이직 모의고사 난도를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출제한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좋아. 그리고 절대 지금의 점수에 좌절하면 안 되고 더 안 되는 게 들떠서도 안 돼요. 이게 사실 조금 이제 점수가 한 번 안 나오면 그래도 막 이악 물고 내가 더 해야지 이런 도끼가 생길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도끼를 품을 수 있는 이게 약간 거만해져서 사람이 붕 떠버리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게 또 쉽지 않아. 절대 거만해지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절대 거기에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고작 20문제씩 출제된 지금 이 시험을 다 잘 풀어서 잘 맞아냈다. 만점을 받았다. 너무 실력이 출중하고 잘하는 거긴 합니다만 전범위의 모든 내용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들뜨지 마시고요. 해야 할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 뭐긴 해설 강의 올라가면 바로바로 해설 강의 봐야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직 카페 그 다음 메가스터디 학습 자료실을 통해서 6월 모평 이제 문항 분석 자료 해설지가 조만간 며칠 내로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해설 강의가 먼저 업로드가 되니까 일단 해설 강의 먼저 꼼꼼하게 봐주시고 문제 건너뛰지 마. 모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따끈따끈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해설 강의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곧이어서 며칠 내로 올라가게 될 문항 분석 자료 해설지 같이 꼼꼼하게 또 다운받으신 다음에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모평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 전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